인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존재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내면 아이이며 다른 하나는 내면 부모입니다. 내면 아이는 어린 시절의 감정, 욕구, 상처, 순수함, 두려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자아입니다. 그는 우리의 감정적 본능이자 영혼의 원형 같은 존재로 기쁨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느낄 줄 압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과정에서 억압받거나 외면당하면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시절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겉으로는 어른이 되었어도 마음속에서는 그때의 외로운 아이가 여전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내면 부모는 그 아이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심리적 양육자, 내적 보호자의 측면을 가진 자아입니다. 현실의 부모나 양육자에게서 내면화된 가치관, 판단, 돌봄의 패턴이 이 자아의 근간을 이루지만 단순한 복제는 아닙니다. 내면 부모는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 자기 이해, 자기 자비의 중심이 되며 성숙한 자아의 힘으로 내면 아이를 품고 길러나기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내면 부모가 따뜻하고 자애로울수록 내면 아이는 마음 놓고 감정 욕구를 표현할 수 있고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이 이 두 자아의 관계를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내면 부모가 비판적이거나 냉담하면 내면 아이는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 갇히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내면 부모가 지나치게 반김적이면 내면 아이는 무질서와 혼란 속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치유란 내면 부모가 내면 아이를 건강한 방식으로 다시 만나는 과정이며 그 아이의 진짜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를 있는 그대로 품는 일입니다. 이러한 만남, 이러한 조율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사랑으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를 자각하는 일은 단순한 심리 기술이 아니라 자기와의 진정한 재회입니다. 우리는 내면 아이가 느꼈던 두려움, 외로움,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나를 비판하던 내면 부모가 나를 이해하는 내면 부모로 변하기 시작함을 경험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변화는 단지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존재 전체의 치유적 조율이자 회복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린 시절 잃었던 자기 신뢰와 사랑의 감각이 되살아나며 세상과 자신을 향한 시선이 따뜻해집니다. 따라서 내면 아이와 내면 부모의 대화란 상처 입은 나와 치유할 수 있는 나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이 둘이 서로를 만나고 이해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 안에서 분열된 과거를 통합하고 온전한 자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치유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서로를 기다리고 있는 두 자아의 만남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면 아이와 내면 부모의 관계를 자각하고 이해하는 일은 심리치유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대부분의 내적 갈등, 불안, 자기 비난, 관계의 왜곡은 바로 이 두 자아의 비의식적 갈등 구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내면 아이는 느끼고 싶어 하고 표현하고 싶어 하지만 내면 부모는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판단합니다. 그런 감정은 나쁘다, 약해지면 안 된다 는 식의 내면화된 금지가 작동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억압하고 존재의 한 부분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리적 분열의 시작이며 자기와의 관계가 왜곡되는 근원입니다. 이 두 자아의 역동은 실제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작동합니다. 내면 부모가 비판적이고 냉정할수록
내면 아이는 위축되고 두려워하며 자신의 욕구를 숨깁니다. 반대로 내면 부모가 반김적이거나 무책임하면 내면 아이는 불안정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온전한 성인처럼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불안해하고 그 아이를 돌보지 못한 부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기 내면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아는 것보다 내 안의 내면 부모와 내면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심리치유란 곧 내면의 관계를 새롭게 쓰는 일입니다. 내면 아이가 더 외면당하지 않고 내면 부모가 더는 가해자가 되지 않을 때 마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때 내면 부모는 판단이 아니라 이해로, 통제가 아니라 따뜻한 보호로 바뀌며 내면 아이는 억눌림 대신 신뢰를 회복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감정적 안정과 자기 자비를 낳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패턴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결국 내면 아이와 내면 부모의 관계를 자각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 내부의 자아 시스템과 심리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끌려가지 않고 현재의 자기 안에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치유란 상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상처를 품고도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의 출발점이 바로 내면의 아이와 부모가 서로를 다시 바라보고 균형과 조화로 관계 조율을 하는 순간입니다. 내면 아이와 내면 부모의 관계는 물리학의 작용 반작용처럼 한쪽의 움직임이 다른 쪽의 반응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면 아이가 감정을 느끼거나 욕구를 표현하려 하면 내면 부모는 그 감정을 위험으로 판단해 억압하거나 통제하려는 반작용을 보입니다. 이때 아이는 느끼면 안 된다, 원하면 나쁜 사람이다 라는 신념을 학습하며 자신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내면 부모가 기준, 도덕, 완벽함, 책임감을 과하게 강조하면 내면 아이는 억눌린 감정을 견디다 못해 분노 폭발, 우울, 공황, 중독, 무기력 같은 형태로 반작용하게 됩니다. 이는 아이가 본래 느끼고 싶은 감정을 직접 표현할 수 없으므로 왜곡된 방식으로 우회 표현하거나 꺼버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신호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이는 증상은 사실 억압된 감정이 만들어낸 반작용일 뿐입니다. 감정이 억압될수록 내면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반작용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신을 향한 우울자책 신체화와 같은 내재화된 공격입니다. 둘째는 타인을 향한 분노 의존 관계 중독과 같은 외재화된 방출입니다. 이런 반작용은 감정 자체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허락되지 않아 안전한 표현 통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결국 내면 부모의 두려움 기반 통제가 작동할수록 내면 아이는 나는 위험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혼자다 라는 결핍 신념을 반작용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작동 반작용의 악순환이 반복되면 심리 증상, 성격 장애, 관계 패턴, 중독, 회피, 의존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로 고착됩니다. 내면 아이가 감정을 느끼면 부모가 억누르고 억누르면 아이는 왜곡된 방식으로 반발하고 그 반발이 문제처럼 보이면 부모는 더 강하게 통제합니다. 통제가 강해질수록 아이의 고통은 더 커지고
결국 문제와 악순환은 계속해서 증폭되어 반복됩니다. 따라서 치유의 핵심은 내면 부모가 더는 내면 아이에게 즉각적 반작용을 하지 않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억압 대신 수용과 허락, 통제 대신 지지, 비판 대신 공감, 두려움 대신 안정함을 주면 아이의 반작용은 점차 사라지고 처음으로 감정을 안전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치유란 작용 반작용에 고착된 악순환 패턴을 끊고 내면 아이와 내면 부모가 서로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책 내면 아이와 내면 부모는 인간의 마음속 대화가 곧 치유의 문이다 라는 주제를 4가지 측면에서 감성적으로 풀어내고자 한 책입니다. 다각도의 심리 분석을 보여주는 책이자 그것을 바탕으로 치유의 길을 제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첫째, 핵심 감정으로 읽는 내면 아이와 내면 부모. 둘째, 심리 증상으로 읽는 내면 아이와 내면 부모. 셋째, 성격 장애로 읽는 내면 아이와 내면 부모. 넷째, MBTI로 읽는 내면 아이와 내면 부모. 같은 집도 왼쪽에서 보느냐, 오른쪽에서 보느냐, 앞쪽에서 보느냐, 뒤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같지 않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은 집의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을 다 살펴봅니다. 아울러 집 밖에서도 집 전체를 살펴보지만 집 안에서도 집 전체를 살펴봅니다. 그래야 집의 온전한 실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내면이라는 집도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과 그 내밀한 속까지 다 살펴볼 때 그 총체적인 면모가 더 잘 드러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안과 밖으로, 부분과 전체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 아이와 내면 부모의 심리 구조를 전제로 핵심 감정 심리 증상, 성격 장애 MBTI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총체적인 시각과 통찰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자각과 심리 분석을 넘어 치유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독서 경험을 넘어 독자에게 자신 안의 두 목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아울러 내면 아이와 내면 부모와 소통하는 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각도의 심층, 심리 분석에 기초한 자기 이해이자 자기 수용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내면의 부모가 내면의 아이를 다시 품는 치유와 성장으로 가는 영혼의 귀가 여정을 다룹니다. 이 책을 읽는 과정이 독자에게 치유의 시작이자 치유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는 가이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치유를 위해 무엇보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명상법을 열심히 하실 것을 권합니다. 자기 치유에 효과적인 명상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명상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꾸준히 열심히 해나간다면 상담을 받지 않고도 대부분 자가치유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루는 어느 독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잠을 하루 3시간밖에 자지 못하던 분이 제 책 내가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읽고 나서 단지 그것만으로 6시간 이상 자게 되었다고. 저자인 제 입장에선 한편 놀랍고 한편 기쁘고 감사한 얘기였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께도 이 이상의 많고 많은 다양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